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야 뻔한 거죠. 어제 저녁이죠. 선거의 여왕, 우리가 흔히 이런 이제 칭호를 붙였던 정치인인데 지금은 벌써 오래전 얘기가 돼버렸죠. 자, 예상대로 덕담을 해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제 저희가 한참 취재할 때도 보면 본인의 행동거지에 대한 거를 깨알같이 계획을 세우고 메모를 하고 심지어는 농담까지 메모를 해오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김문수 후보를 만났다, 만나 주었다, 이런 의미는 이번 대선에서 나도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런 거라고 봐야죠. 그럼 그 영향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를 정말 진심으로 하면, 진정성 있게 국민에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덕담이죠. 진실, 진정성,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주목하는 부분은 그 다음 말입니다. 당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반드시 선거를 이겨달라. 그리고 신동욱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단장 차담에 배석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께서 김 후보가 그동안의 일들은 다 안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조언을 했다,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정말 꼭 나라를 위해서 대선에서 승리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지켜보면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다는 위기감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뛰고 있다. 경선을 여러 차례 거치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지난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 자, 차담이 당초에 한 30분 정도 예정이 돼 있었다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1시간 정도 했다고 하고요. 어제 오후에는 구미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김문수 후보가 찾았고,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1차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김문수 후보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다른 후보들한테 좀 섭섭하더라도 다 통합해서 하나가 돼서, 그러나 이거는 뒤집어 보면 김문수 후보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당내에서 아직 제대로 합류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일침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내려놓고,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다른 경선 후보나 아니면 당내 다른 경쟁자들한테 섭섭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경쟁자들도 또 그 경선 당시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주장. 글쎄 그것도 좀 검증해 봐야 되는 대목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 일부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잊고 하나가 돼서 진정성 있게 선거를 이겨달라, 이런 얘기. 선거를 이겨달라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를 이겨달라, 꺾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까지는 대략 알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거는 서로 좀 의미가 영향력 평가가 다를 수 있겠죠. 선거의 여왕이라고 한 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고 사실은 얼마 안 됐을 때죠. 1998년인가요? 대구 달성 선거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후에 2022년에 이회창 후보가 총재를 하던 시절에
그리고 후보까지 하던 시절에 한나라당을 탈당한 적이 있고 그 후에 그해 말에 대선 직전에 복귀해서 2004년 총선 전에 대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를 맡고 나서 계속해서 선거에서 이겼죠. 보궐선거에서.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지방선거 등등에서 다 이겨서 그래서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그때 대표가 한번 순방을 가면 지지율이 그 지역의 지지율이 출렁일 정도였다. 그래서 한때 뭐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고 뭐 이제 시의원 뭐 구의원 뭐 이런 데까지 다 합치면 보궐선거에서 42대 0 그렇게 노무현 정부를 물리친 적도 있다. 그래서 이제 선거의 여왕이라는 그 별칭이 붙었는데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 됩니다. 어찌 보면 역사 속으로 흘러간 얘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 30대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지? 그리고 그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역사책 속에서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옛날 얘기가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에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겪었고, 그 다음에 최서원,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때 여러 가지 흠집이 나고, 세월이 흘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국적인 영향력은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이외의 곳에 대한 영향력은 사라졌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전체로 보면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은 일정 부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고 대구, 경북, 지금 현재 대구에 사니까 대구, 경북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아직도 제법이라는 표현이 아마 적당할 겁니다.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예를 들어서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목한 사람이 대구, 경북에서는 적어도 무조건 당선돼야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최근의 일이 지금 2025년인데 3년 전에 지방선거 때입니다. 6.1 지방선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 떠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 유영하 의원이죠. 유영하 변호사. 당시에는 변호사였고. 유영하 변호사가 갑자기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시 대구시장은 홍준표, 그 다음에 김재원 전 의원. 김재원 전 의원은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그 다음에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세 사람이 경선을 했거든요. 여기서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탄생을 한 건데, 이때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맡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번에 그쳤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한테, 홍준표 후보한테 완패했죠. 그런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 같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홍준표와 유영하가 대구에 대해서 갖는 그 지명도,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유영하 변호사라는 사람은요, 서울에 올라와서 경기도 군포죠. 군포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여러 번 출마했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마 김부겸 의원한테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대구, 자기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서 대구시장을 하겠다 그러고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을 좀 배려해서 사실상 공천을 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아마 경선에서 이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더라도. 자, 이런 거죠. 그러나 이렇게 돼서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대구 경북에서 다 사라졌느냐? 대구 경북의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을 빌면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 살아있지만 옛날 같지 않고 점점 줄어드는 것.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지금 김문수 후보의 경우 이재명 후보도 대구 경북 출신이죠. 안동 출신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같으면요, 그 대구 경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얻었던 표, 그 정도 수준에 그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론조사를 하면 심지어는 어떤 여론조사는 40%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40%가 나온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이 대선 판도는 끝난 겁니다. 어차피 호남에서는 90% 정도 나올 거고요. 그건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대구 경북에서 TK에서 이재명 후보가 40% 또는 30%, 저는 30%만 나와도 김문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보면 2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0% 안팎. 그러니까 이번에도 20% 안팎으로 이재명 후보를 TK에서 묶을 수 있다면 승산이 있다. 그런데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은 거기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고도 저희들의 경험해 보면 연동됩니다. 거기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오면 대구 경북에서도 그와 거의 비례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에 일종의 가속 페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보수의 결집,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 그 다음에 대구 경북에서의 결집, 이걸 노리고 김문수 후보가 막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 차담을 저는 주선하고 결국 성공리에 마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고 또 하나의 소득이 있었던 거죠. 아까 양면성이 있는 얘기지만 적어도 섭섭한 것 잊어라 하는 얘기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충고일 수도 있지만 당내의 다른 세력, 지금 하와이에 가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 다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실은 측근들이 지금 합류하자 이러는데도 본인이 거절하고 있다, 지금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막판에라도 합류할 수 있죠.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섭섭한 거, 그러니까 본인이 김문수 후보한테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김문수 후보가 그 사람들에 대해 섭섭한 거 잊어라.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아직도 그 친윤에 대한 일종의 사무치는 감정,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쎄, 그 감정이 있더라도 지금 그걸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충고뿐만 아니고 당내 단합을 해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충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런 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있죠. 대구 경북의 결집, 그 다음에 당내 좀 감정의 앙금이 남은 사람들에 대한 일침. 흔쾌히 하나가 돼서 싸워라. 그래야 이긴다.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고맙습니다.